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5% 올랐습니다. 의료 서비스료와 도시가스 이용금 등 1월 공공서비스료가 전월 대비 4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의지를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액이 한 달 전보다 43억 9천만 달러 증가한 2,959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연 10% 이상 고금리가 적용된 은행 대출이 13조 원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리 상승까지 더해져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 그리고 또 해외 증시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지난 2월 1일장 소폭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강 후약장으로 마감이 됐었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잠시 살펴봐야 되겠죠. 일본 증시만이 지난 금요일에 장이 열렸습니다. 오름세를 보였었고요. 호재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M&A 호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는 일본 증시의 모습이었습니다. 1% 넘게 오르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장을 펼쳐줬습니다. 중국과 대만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증시는 휴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 휴장입니다. 미국 증시 지난 금요일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대 지수 모두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내려갔지만 실제로 고용된 사람 수는 예상보다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폭설에 따라서 구직 포기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앞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0.5%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뉴욕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긴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볼까요? 네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이집트 사태로 인한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의 개선과 기업 실적 호전에 힘입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다우지수 12,000선과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지수 1,300선을 돌파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 4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29.89포인트, 0.25% 오른 12,092.15를 기록하며 2년 반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지수도 3.77포인트 상승한 1310.87을, 나스닥 지수는 15.42포인트 오른 2769.30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날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이었던 고용지표는 엇갈렸습니다. 실업률은 9.0%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하며 2009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지난달 새로 생겨난 일자리는 36,000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것이 건설, 교통 등의 부문에서 일시적인 폭설의 영향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고용지표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다우지수는 2.27% 올랐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2.71%, 3.07% 상승했습니다. 반면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선물시장의 변동성 지수는 15.90으로 20% 이상 떨어지며 투자 심리가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 주 뉴욕 증시 주요 일정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이번 주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7건에 거칠 정도로 한산합니다. 먼저 7일 발표되는 12월 소비자 신용은 잔고가 전월에 비해 20억 달러 이상 증가하며 소비 회복을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전주 41만 5천 건과 비슷한 41만에서 42만 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설로 인해 불규칙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날 1월 재정수지도 발표됩니다. 11일에는 12월 무역수지가 공개됩니다. 적자 규모가 전월 383억 달러보다 확대된 405억에서 420억 달러가 예상됩니다. 이날 발표되는 1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75.0으로 전월에 비해 1%포인트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상의 의장은
수요일인 9일 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통화 정책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그는 경기 회복세가 완만해 고용 개선이 미흡한 만큼 팽창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여전히 불안한 이집트 사태 등 외부 요인도 이번 주 뉴욕 증시의 향배에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집트 사태, 그와 함께 이 미국에서 통화 정책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 외부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을 살펴봤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기업들의 실적 참 괜찮았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기업 308곳 가운데 72%가 월가의 예상을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기업 가운데 62곳이 최근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먼저 8일에는 월트 디즈니가 실적을 내놓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난 주당 56센트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도 8% 늘어난 105억 2천만 달러로 전망됩니다. 9일에는 시스코와 코카콜라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스코의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의 40센트보다 적은 35센트에 그치고 매출 증가율도 4%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카콜라는 전년 동기보다 6센트 많은 주당 72센트의 순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10일 실적을 공개하는 크래프트 푸드는 전년 동기의 48센트보다 낮은 46센트 주당 순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상품 시장 소식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90달러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금값은 또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인 상품 시장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네. 뉴욕의 유가는 지난주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1.51달러, 1.7% 내린 배럴당 89.0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 텍사산 원유 선물 가격은 지난주에 0.4%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스웨즈 운하를 관리하고 있는 이집트의 사태가 방향을 잡을 때까지는 국제 유가의 불안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마드 알 아티키 쿠웨이트 최고 석유기구 이사는 최근 유가가 올 상반기에 배럴당 110달러에 이르고 이집트의 정정 불안이 계속되면 그 수준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금값은 4월 물이 전날보다 4달러 내린 온스당 134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구리는 3월 물이 4센트 상승한 파운드당 4.579달러로 마감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하긴 기자와 함께 뉴욕 그리고 국제 유가를 비롯한 상품 시장 소식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양삼지점의 김민규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참 오래 쉬었죠. 오래 지난 2월 1일장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보죠. 예, 2월 1일 시황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긴 선열 명절을 앞두고 보수적인 일단 생각을 가지고 매매에 임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상황이었는데요. 1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30포인트 상승한 2072.03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사흘 만에 상승해서 3.12포인트 상승한 524.50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거래량은 2억 8,700만 주와 거래대금은 6조 1,249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증시는 사흘 만에 오름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틀 동안의 낙폭을 완전히 만회하는 모습은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나온 이집트 사태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을 연출한 뉴욕 증시와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오고 있는 미국 경제 지표가 일단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심리상 거래를 하는데 도움을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는 한때 2080선 중반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점차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보합권으로 밀려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상황에서도 역시 외국인은 1,440억 원을 매도했고 외국인은 사흘째 매도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689억 순매수했고요. 개인은 2,084억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프로그램 매도가 지수의 상승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오전 10시 이후에 이미 프로그램 매도가 1,000억 원이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차익에서 1,059억, 비차익에서 2,528억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아시아 신흥국들의 인플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은행업종, 보험업종에 대한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전일 급락장을 연출했던 운수장비업종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기가스, 철강, 금속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화학업종은 장막판에 쏟아진 프로그램 비차익 중심으로 한매물이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건설과 증권, 통신업종도 역시 하락장을 연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지수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줬던 종목과 낙폭 과대 종목은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생명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엔화 급락에 따른 주가에 대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의 현대차 그룹주도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최근에 급락장을 연출했던 포스코가 인도의 일괄 제천소 조건부 승인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금융중의 수장인 KB금융, 신한금융 지주도 올랐습니다. IT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삼성전자는 한때 99만 원까지 올랐다가 약보합으로 98만 3천 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하이닉스 역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 관련주인 LG화학, SK이노베이션은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관련해서는 지금 대장주인 세이트리온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고 SK브로드밴드, 동서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포스코 ICT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CJ 오쇼핑은 2% 이상 밀렸고 메가스터디, OCI 머티리얼즈는 1에서 3% 정도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SFA 역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누멘스가 6% 이상 올랐고 우리 ETI가 5% 이상 올랐습니다. 서울 반도체 역시 3%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몰레드 장비주에서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AP 시스템에 관련해서 대규모의 지분 투자 소식에 나선다는 소식에 장 초반 동반 상승했지만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SNU, 아바코 역시 동반 보합 마감했습니다. 개별주로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한 엔테스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RNM 바이오가 대표이사 지분 매도 소식에 1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지난 1일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양시장 모두 보여주었고요. 참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이 변수가 될 만한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변수로 지금 이번 주에 시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안정적인 흐름인데요. 일단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 시장은 일단 이집트 사태에서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리스크가 경제적인 리스크보다 큰 상황에서 시장 충격에 지수가 단기적인 회귀가 이루어져서 정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역사적인 중요한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더욱더 고무적인 것은 미국의 기업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의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기회로 이집트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글로벌 시장 장세이고요. 유럽 역시 ECB 총재의 금리 동결과 함께 인플레에 대한 발언은 시장의 증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태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국은 정치적인 리스크인 반면에 유럽 쪽에서는 오히려 경제적인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요인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에 오히려 기술적으로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인들의 포트에서는 리스크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번 한 주간에 약 70억 불 정도가 이머징 마켓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수급적으로 탄력을 받으면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금리 인상 여부인데요. 중국과 관련된 금리 인상은 과거에 이제 중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는 휴일이나 명절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금리 인상이 조금은 어렵지 않겠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8일까지는 중국이 연휴이기 때문에 8일까지 길을 좀 세우시고 중국에 대해서 좀 안테나를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중국이 금리 인상을 2월에 단행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또 한 번의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생각입니다. 중국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주들은 이미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은 인상 시점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종목 접근에 있어서는 리스크 방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리스크 방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일정 부분 현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 시장 투자할 때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오늘의 투자 전략은 일단 기술적인 접근법으로 일단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낙폭 가대 종목 중에서 선별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에 제가 현금을 50% 정도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중국에 대한 리스크만 없다면 80% 이상의 주식 보유를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집트 사태는 이제 어느 정도 안개가 걷히는 형국인데요. 미국 시장 역시 충격을 딛고 기술적으로 오히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 조정을 통해서 기술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이동평균선이 무너지지 않은 종목 중에서 선별을 하셔서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번 사태에서 지지선을 형성했다면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지만 반등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은 제한적인데요. IT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꾸준히 추천해드리고 있는 하이닉스와 지수 방어적인 주식이 역시 추천주인 GKL, 그리고 화학 쪽에서는 LG화학을 추천해드립니다. 운수업종에서는 역시 현대차, 기아차가 추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관심 종목들도 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관심 종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이번 주에 추천해드릴 종목은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인데요. 이 추천 포인트가 일단 세 가지로 일단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급에 대한 호조입니다. 외국인이 일단 강력하게 매수를 일주일째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기간도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램에 대한 삼국에 대한 치킨 게임이 한국의 승리로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굳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세 번째는 디램 현물 가격의 상승입니다. 이 디램 가격, 현물 가격의 상승은 업화 호황에 대한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를 일단 제외하고는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로서 디램 가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각 증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디램 가격이 올해 1분기 또는 2분기 기점으로 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데에서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디램 가격을 손쉽게 볼 수 있는 디램 익스체인지를 보시면 디램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램 삼국지에서 일본, 대만, 한국의 싸움에서 이미 일본 업체와 대만 군수업체가 좀 패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디램의 공급 과잉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가격의 수급 상황은 하이닉스 쪽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소지가 커진 만큼의 그런 수급 상황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의 하이닉스 주가를 보시면 개인들이 지금 가격에 많이 망설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외국계 창고에서 특히 대량으로 장을 시작하자마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 가격에서도 외국인 매도의 공세 속에서도 이 주식은 개인 매도 물량을 꾸준히 외국인들이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일단 제 월봉을 먼저 보시면요. 월봉을 보시면 아주 좋은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는 모습에서 6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개인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시작점인 가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 구간을 저는 33,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38,000원 정도 수익 가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29,500원 선에서는 아주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손절 가격은 27,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한번 좀 손절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목표가 단기 중기로 33,000원, 38,000원 선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종목 리뷰를 또 해봐야 되겠죠. GKL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예, GKL 저번 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외국인 기관에 일단 수급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2만원 위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 이번 주 안에 연출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제가 제시했던 이익 실현 구간이 21,000원대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매도하셔도 좋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만원 중후반대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과 함께 종목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GKL 리뷰도 해봤고요.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는 하이닉스에 대한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시장을 한번 열어봤는데 일단 동시호가 상황으로는 좀 좋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먼저 저희가 지난주에 만나봤었던 그 종목들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 체크해 볼까요? 예, 지난주 같은 경우는 AM/OLED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JMO니까 AP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AM/OLED 같은 경우는 소형 스마트 기기부터 TV까지 지금 채용률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또 삼성하고 LG 등 좀 세트 업체에서 대규모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올해도 이제 실적 부분에 기대감이 여전히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증권사 분석도 많이 나오고 그러한 여론이 좀 형성이 되면서 주가는 일단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로 그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 일단은 IT 관련주 중에서는 반도체와 더불어서 AM/OLED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금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 미국의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지만은 일단은 추격 매수보다는 좀 다소 기다려보면서 좀 조정 시에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도 꾸준히 괜찮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정 시에도 한번 관심을 보여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뉴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번 주 뉴스는 일단 지난주 뉴스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지난주에 자동차주가 좀 많이 하락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주가 일본의 신용 강등 그리고 이집트 악재로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단기 악재에 그칠 것이라는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경쟁 약화 부분도 좀 우려가 좀 상당 부분 크게 반영된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각 증권사에서도 일본의 신용등급 하락과 그리고 이번에 이집트 사태는 단기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중장기 상승 추세에는 영향이 없다는 전반적인 기사가 많이 나왔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부품주로 SL과 유비벨록스 등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주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 자동차주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자동차주 그 중에서 저희가 종목 한번 찾아보죠. 첫 번째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일단 우선 가장 핵심에 있는 현대차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지난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집트 사태에 따른 판매량 감소가 우려가 된다. 그리고 일본의 그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엔화가 다시 약세를 보이면 추가적으로 현대차에는 좀 악재가 될 것이라는 기사 때문에 주가가 20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급격하게 하락을 10% 정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최근 이집트 사태와 엔화 약세로 유가 상승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하락세가 좀 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동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GM이든 일본의 토요타 등 대부분 자동차주들이 많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 단기적인 그 회사 내부적인 현대차만의 악재라기보다는 오히려 글로벌 자동차들이 조정을 받는 와중에 좀 자연스러운 조정에 따른 현상으로 좀 보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 일단 실적 모멘텀을 훼손시킬 만한 요인은 아니라는 그런 분석과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 자동차 메이커로의 재호황과 또 고유가로 인한 자동차 수요 감소 등은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지나친 우려감의 좀 반영으로 보여지고 또 고연비 차량 부분에서의 현대차 강세 그리고 단순히 엔고로 인한 판매 증가라기보다는 현대차의 본질적인 제품 향상으로 인한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는 큰 우려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은 급락세는 멈춰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의 좀 상승세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18만 5천 원 미만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서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또 20만 원대의 저항도 예상이 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21만 원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18만 5천 원 선 미만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급은 어떻습니까? 일단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부분에서 이 최근 들어 주가 하락 시에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긴 했는데 그 부분 역시 아까 제가 좀 이렇게 말을 좀 엇갈렸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글로벌 자동차 전반적인 조종세에 좀 편승한 분위기라고 좀 판단이 돼서요. 일단은 현대차의 악재라기보다는 자동차주 글로벌에 있는 전체적인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비중 조절 차원에서의 하락세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실적 부분에 있어서 탄탄한 수급이 좀 향후에는 좀 받쳐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예, 다음 종목은 유비벨록스라고 이제 좀 소형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 기아차와 공동으로 차량용 IT 기술을 좀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현대차를 통해서 일단 스마트폰을 활용한 차량용 원격 제어 시스템을 공개를 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부분이 향후 이 회사의 성장성을 좀 담보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스마트카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를 하면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인데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에서는 현대 기아차와 협력을 하면서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회사고 또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현대차가 지분을 5.76% 보유를 하고 있어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제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또 현재 시점에서 이 자동차의 가장 큰 흐름은 스마트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업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표가는 27,000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22,000원 부분에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매수에 가담을 하셔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유비벨록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대적으로 현대차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작잖아요.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에 힘을 더 실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상당 부분 컸었고 또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현대차 쪽으로 일단은 단기적인 접근은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네네.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만 원대에서는 좀 가격적인 저항 부분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한 시점이 된다면은 유비벨록스 쪽으로도 좀 더 큰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설 연휴가 지났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휴장 끝에 다시 또 개장을 하는데 시장에서 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저희가 연휴 동안에 글로벌 증시를 좀 살펴보면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선진국 증시는 상당 부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은 이제 이머징 마켓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유가 부분 등이 좀 걸림돌이 되면서 좀 다소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이머징 마켓에서도 글로벌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작년에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던 이머징 마켓보다는 작년에 주춤거렸던 선진국 쪽으로 좀 경제적인 관심이 넘어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이머징 마켓 속해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여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큰 폭의 자금 유출이라든가 큰 조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중국의 춘절 이후로 오히려 이머징 마켓은 글로벌 자금이 좀 다시 한번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상승 시에는 매도를 하시고 하락 시에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하시는 박스권 전략이 아직은 유리해 보이고요. 이번 주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좀 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짧게요. 저희 현금 비중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100%를 기준으로 봤을 때 60-70%는 꾸준히 지금 주식을 담아가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한 20-30% 내에서는 좀 단기 매매를 하시면서 현금 비중은 10%에서 30% 정도 수준에서 좀 단기 매매 하시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매매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 아직 개장을 하지는 않았는데 시장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제가 이 동시효과 상황을 잠시 살펴봤었는데요. 코스피가 2100을 넘어서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 순서대로 제가 살펴봐도 지금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대형 종목군들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도
100만원 선을 훌쩍 넘어서 장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1% 중후반대의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코스피 이대로 나오면 2100선 넘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쪽도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시장 모두 1%대의 상승세 보이면서 강세장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번 주 불확실성이 있지만 일정 부분 또 현금 비중을 보유하면서도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정 시 매수 이점 꼭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봤었던 종목들 한번 살펴봐도 대형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낙폭 과대주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이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 자체가 밝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조정을 받았던 아니면 그동안 계속 달려왔던 간에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장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코스피가 오르고 있습니다. 2100선을 넘어서 출발을 했고요. 삼성전자 잠시 살펴볼까요? 거의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100만원 선을 넘어서서 오늘 아주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앞에서 시황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인도에서 일관제철소가 이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최근 부진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1.3%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난주에 급락을 했었죠. 한 10거래일 안에 한 10%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던 현대차인데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2%대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18만 5천원 선 이하에서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최승원 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심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0.7% 오르고 있고요. LG화학 0.4%, 현대모비스 2.4% 급등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두 금융주들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금융주 실적 발표도 조만간 또 다가옵니다.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기아차가 2.3% 급등하고 있고요. 삼성생명 2.3% 오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1.2% 상승 중에 있고요. 유틸리티 업종인 한국전력이 0.5%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저희가 김민규 차장과 함께 살펴봤었죠. 흐름 좋습니다. 1.8%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1.7% 오르고 있고요. LG와 LG디스플레이 역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 시작 전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는 한번 IT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 그대로 또 적용이 되고 있네요. 대형 IT주들의 주가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SK텔레콤 통신주는 0.6% 오르고 있고요. 롯데쇼핑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0.8% 내리고 있습니다. SO일 초강세죠. 3.2%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2.7% 오르고 있고요. 현대제철 1.4%, 호남석유 1.8% 오르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삼성물산 1% 오르고 있고요. 삼성화재 1.2%, KT 역시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2.2% 오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1.7%, 하나금융지주 3.4%, NHN이 2.7%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위 종목군들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대형 IT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대형 금융지주사들의 주가 흐름도 양호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30포인트 넘게 훌쩍 오르고 있습니다. 2103을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1.3% 오르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0.8%, 서울반도체가 1.8% 오르고 있습니다. CJ 쇼핑은 0.1% 소폭 조정을 받고 있고요. 포스코 ICT, 메가스터디 강세입니다. 특히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다음, 그리고 SFA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S홈 쇼핑이 0.1%, 태용 차바이오엔, 포스코캠텍 거의 1%에 육박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2.2% 오르고 있고요. 성화이텍 2.3%, 아토가 1% 오르고 있습니다. 멜파스가 3.7% 급등하고 있고요. 덕사라이메탈이 4% 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LED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네요. 하나투어 0.9% 오르고 있습니다. 코코가 2.4% 오르고 있고요. 성용광전투자, 실리콘웍스, 젠백스 모두 강세입니다. 테크노세미캠 2.9% 오르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는 1.7% 오르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 보시면은 내리고 있는 종목 찾기가 좀 힘이 들죠. 시총 30위권 이내에서 코스닥은 한 개 종목이, 그리고 코스피 쪽도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2에서 3%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코스피는 2102포인트, 코스닥은 531 현재 각각 가리키고 있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의 원종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출발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코스피 쪽이 더 눈에 띄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 현재 코스피는 30포인트 상승한 210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7포인트 상승한 53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 연휴를 보낸 사이에 미국 시장이 약 한 플러스 1.5% 정도 상승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현재 플러스 150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기관도 플러스 160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매도 압력이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등락률을 보면요. 하이닉스가 2.36%, LG전자가 2.13% 오르면서 IT 지수를 좀 주도하고 있고요. 금융주 중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3.41% 상승하고 있고, 신한지수도 2.91% 상승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주요 종목들 또한 2%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동안 낙폭했던 자동차도 현대모비스가 3.64% 상승하면서 반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업종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좀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고 말씀을 해주신 대로 금융지주사들의 주가 흐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IT 업종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고요. 이번 주 우리 증시에서 지켜볼 만한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전망과 함께 말씀 들어볼까요? 예, 금주 이슈는 뭐 크게 부각되는 건 없고요. 전반적으로는 국내 시장이 어떤 상황인가를 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1.6% 상승한 저희 연휴 동안에 1.6%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예상보다 나은 경제 지표와 경기 모멘텀의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시각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시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중심의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감이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긴축 부담입니다. 선진국은 좋아지고 있고 동아시아는 좀 부담이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자산 가격 변동성을 좌우하는 달러의 방향성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달러가 급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인플레이션 부담이 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섹터 내 포트폴리오 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때문에 시장 지수보다는 섹터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이 중요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 경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경제와 연동이 큰 IT 섹터가 2분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재고 사이클의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가장 공격적이면서도 가장 방어적인 성격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대형 IT주가 좀 좋아지면은 코스닥 기업들의 전방선 수혜를 받는 핵심 IT 장비와 사대주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거래소 내 IT 화학주 중에서 전자 소지하는 기업들이 좀 굉장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반면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동아시아 경제 인플레이션 부담이 있는데요. 시장에 큰 충격을 보이기보다는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금융 관련 업종도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IT와 금융 관련 업종이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경기 관련 종목 중에서 좀 하락한다 그러면은 다시 박스권 매매도 가능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큰 축은 IT와 금융, 화학이 될 걸로 보이고, 여타 경기 관련 종목들은 박스권 매매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네, SK증권 원종혁 연구원과 함께 출발 상황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이번 주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 채권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1일 외환시장 동향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1일에는 미 증시 강세 속에서 1120원에 출발한 환율은 10초가를 고가로 증시의 강세와 유로 상승 속에서 1117원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내구와 위안화 강세 등으로 1115원으로 저점을 한 차례 낮춘 후에 결제와 외국인의 주식 역송금 수요 등이 낙폭을 줄이면서 4.6원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외환시장 흐름을 한번 저희가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남아있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해외 변수까지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죠. 외환시장에서 이 변수가 될 만한 내용, 전망과 함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연휴 동안에는 ECB의 매파적 스탠스에 대한 기대와 또 미국과 유로존 지표 호조 등으로 그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유로화는 랠리를 이어갔지만은 주 후반에는 이집트 소요에 대한 우려와 또 미 실업률 약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미 달러가 큰 폭 반등을 하였습니다. 여기 환율은 1,109원에 최종 호가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07원에 하락 개장하여서 현재도 1,100원대 중심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수출이 46% 증가한 448억 불로 월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고 무역 수지는 29.6억 불 흑자로 2007년 이후 1월 무역 흑자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는 것은 미 경기 회복과 신흥국 성장세 지속 등으로 반도체, 선박, 자동차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고 선박이 71억 불에 달해서 월간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한 것에 있습니다. 수입도 원자재 분야의 증가로 32.9% 증가세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견조한 경기 회복세와 신흥국들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올해 선박 인도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올해 수출은 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은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무역 수지 흑자 기조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연휴 동안 미 증시의 랠리를 반영하면서 금주 달러 환율도 하락 압력이 예상되고 있지만은 이집트 사태의 장기화와 또 중국 춘절 연휴 이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 또 대내적으로는 증시 외국인의 이탈 지속 가능성 등으로 추가 하락은 좀 부담을 느낄 듯 보입니다. 금주에는 미국의 무역 수지와 소비자 신뢰 지수와 또 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내적으로는 금요일엔 금통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환율의 하락 압력을 가중시킬 듯 보입니다. 한편 주요 레벨인 1,100원을 앞두고 당국이 인플레 부담 속에서 방어 의지를 보여줄지도 좀 주목이 됩니다. 금일은 증시 동향 좀 주목하면서 1,100원대 흐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시장 소식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시장, 저희가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 급등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게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잘 비껴나갔고요. 문제는 또 이번 주입니다. 금통위회의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채권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연휴 전에는 1월 소비자 물가 예상의 급등으로 채권시장은 국채 선물이 개파락하는 등 급락세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물가의 선 반영과 또 연휴를 앞둔 캐리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5년 이상 중장기 영역을 중심으로는 전야 후강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연휴 동안 미 고용지표와 제조업 지표 등에서의 그 호전으로 미 국채금리가 9개월 내 최고치로 급등을 함에 따라서 금일 채권시장은 국채 선물이 19틱 하락하는 등 약세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가 한은의 물가 목표 범위 상단을 돌파를 함에 따라서 주 후반에 예정된 2월 금통위에 대한 채권시장의 부담은 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가 상승에 대해서 정부가 구제역 여파 등 공급 측 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인플레 압력이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는 있지만은 최근의 경기 회복과 함께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을 배제를 할 수 없어서 인플레 기대 심리 확산을 좀 지속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금일은 좀 미 국채 금리 급등에 따라서 좀 국채 선물이 102포인트 초반에서의 좀 급락으로 좀 개장이 되었습니다. 장중에는 국고 3년물 입찰에 대한 부담과 그 2월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상 압박 또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 지속 등이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소식 종합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1.5% 오르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0포인트 넘게 오르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로 한번 살펴봐도 강세 흐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 3%대 급등세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코스닥 쪽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오르고 있고요. 531포인트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석현 연구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초반 흐름 상당히 좋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꺾이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강세 흐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개장 초부터 일단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서 지수는 2100포인트를 다시 좀 넘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IT주나 금융주 그리고 자동차주 이런 주식들이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이 모아졌던 연휴 이후에 외국인 동향은 장 초반에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480억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27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800계약 정도의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IT주와 자동차주에 대한 매수세를 좀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기관은 IT주와 금융업종에 대한 매수를 강화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내업종에서는 IT, 금융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한번 노려볼 만한 업종,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향후에 저희가 투자 포인트 어느 부분에 두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장 초반에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에 글로벌 시장이, 해외 시장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익률 만회 심리가 오늘 장 초반 연휴 직후에 국내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다만 연휴 기간 동안에 나타난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선진국 시장은 한 2%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머징 마켓 시장은 상대적으로 1%에 좀 못 미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신흥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 부담이나 긴축 리스크 부분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연휴 이후에도 이런 요인들이 시장의 어떤 경계의 요인으로 부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내일 8일까지 중국 시장이 춘제 연휴로 휴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에 추가적인 어떤 긴축 정책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의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1월달 목표 콜금리 인상에 의해서 2월달에도 인상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석현 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소식 또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현재 양시장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고요. 코스피가 2100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1.5% 넘게 오르고 있고요. 2104포인트 기록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은 1.3%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531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원 60전 많이 내리고 있네요. 1104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샘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 전문가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plus.sentif.co.kr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전화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1577-7451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에서 투자 기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케팅센 증시에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주셔도 되고요.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저는 서울전화입니다.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